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보고 퇴근을 해볼까 합니다. 8시네요. 이제 저희 사무실은 제가 이제 기존에도 7월부터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직원분들 모집을 이제 여름 때부터 계속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집은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한 달 전에 두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여자 실장님 한 분, 이제 격리 업무 봐주시는, 그리고 남자분 프리랜서 분 한 분 모집이 됐는데 저는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제가 09년도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부동산 업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입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누군가한테도 부동산을 한다라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인중개사는 없어질 직업이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면 핸드폰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부동산에 이렇게 다가가는 나이층이 굉장히 어려졌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만 열면 부동산 직거래라든지 알 수 있는 정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 중고차처럼 뭐 현대가 들어온다든지 뭐 대기업이 진출한다든지 나라에서 중개에 껴들면, 중개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나라가 진입을 하면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없어질 거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무게감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신입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책 사서 어서 공부하세요, 빨리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해요. 지금 이제 추울 때 뭐 밖에 나가서 이제 매몰 활동은 못하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조금 뭐 보시든가 아니면 뭐 퇴근하고 뭐 책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유지가 될까요?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없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안 좋은 기사죠. 그 빌라왕 이제 그 기사가 나왔었죠.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고 이제 빌라왕 사망 뉴스가 나오고 정상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죠. 거기 중개한 내용, 그 다음에 빌라왕이 재산이 없고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겠죠. 뭐 우리나라 또 뭐 검사라든지 조사관 분들이 그렇게 실력이 없으신 건 아니니까. 이게 공인중개사가 이거 왜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지? 라는 생각도 있어요. 나는 정통적인 정통 스타일의 정통을 고집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정통 예전 오래된 방식을 고집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이 양아치 짓을 많이 하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껴요, 사실. 이렇게 가벼워졌나? 뭐 저희 업무 볼 때 제 동기들은 그런 걸 아예 안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부평에 연식이 오래된 부동산 사장님들이라든지 경력이 얼추 비슷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안 하셨거든요, 사실.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류의 계약을 많이 했는데 왜 저걸 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미지 실축이 굉장히 많이 된 직업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그리고 수수료 분쟁이 굉장히 많죠. 수수료 분쟁. 인천 부평에서 원룸 하나 쓰면 집주인한테 15만 원 들어오고 손님한테 15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보통 인천 부평의 상가 월세가 100 이상이고요. 유지비 내고. 그리고 직방 보시면 아시는데 직방 위에 있는 그 한 칸이, 어플을 깔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방 그 위에 있는 한 칸이 계산기 두들기면 5만 원이 넘거든요. 6만 원 선 한 칸에.
이거를 저희도 소쿠리로 사서 해야 되는 건데 광고비 내고 월세 내면 사실 안 남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과하다. 이런 거에 또 공인중개사 이미지가 실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피스텔 중개했을 때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보증금을 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0.9를 곱한 게 오피스텔 수수료였는데 뭐 대충 강남 같은 경우 월세가 100만 원 잡으면 천에 100만 원 잡으면 1억이죠.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100 1억. 그 다음에 보증금 1000만 원 더하면 1억 1000. 거기에 0.9% 곱하면 99만 원? 맞나? 99만 원? 99만 원. 손님 한쪽, 집주인 한쪽. 200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 강남에서 유지를 해봐야 그 얘기가 나와요. 교통 불편하지. 1층 상가 월세가 좀 낮아? 엄청 비싸거든. 그리고 계약이 그렇게 많이 될 수가 없어. 강남은 내 기준에. 난 인천 사람이지만 거기 교통이 막혀서 하루에 손님을 여러 팀을 만날 수 없어. 인천 부평은 손님을 여러 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제가 토박이지만 길이 안 막혀요. 출퇴근 시간을 뺀 낮 시간은 인천광역시는 길이 막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팀 만나면 하루가 끝나요. 계약이 성사가 되면 좋지만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고 1층 상가 월세는 인천보다 두세 배가 높아. 유지비도 높아. 그리고 직방에 대한 광고비도 서울이 더 높습니다. 인천보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는데 또 이 이미지가 또 실축. 공인중개사 수수료 과다 청구 더 내려야 된다. 너네가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많아요. 댓글들. 뭐 일일이 그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야,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이미지가 안 좋을까?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또 애매한 얘기예요. 60점 합격의 커트라인 시험이에요. 막 퍼주는 시험이란 얘기죠, 사실. 2년 하면 웬만해서 붙는 시험. 1년 고생 바짝해서 머리 조금만 좋으면, 암기력이 조금만 되면 1년 안에 딸 수 있는 60점 커트라인의 시험. 뭐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막 퍼주는 직업이라 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위에서 자르면 지금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난리 나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공인중개사 직업이 참 애매하다. 오늘도 저희 사무실 점심때 회식을 했어요. 저녁 술자리를 피하고 점심에 이제 뭐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서 회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여자 실장님한테. 부동산 하는 남자는 웬만해서 피해라. 이유가 뭐냐?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월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여자분들은 그거를 상당히 꺼려할 수 있고 뭐 어려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오고 갔어요. 사실 공인중개사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 이게 신경을 안 쓰지만 초창기 초기 분들은 월 수익이 이렇게 들쑥날쑥해 1년 수익이 이렇게 형편없어 들쑥날쑥해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 하지마 이럴 수 있어요. 너무 이제 기복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신입 직원분들한테 좀 이제 좋게 포장은 안 해요. 열심히 하면 돈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좋게 포장하기엔 조금 사실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원래 법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리업, 임대사업은 겸업이 안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겸업금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 전속 중개 관리, 그리고 전속으로 많이 늘어나면 사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중개랑은 좀 별도의 내용이지만 부동산을 하면서 겸업으로 부동산 관리라든지 임대사업을 좀 겸업으로 많이 하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고정적인 수입은 보장이 돼요. 고정적인 수입이라든지 안정적인 수입은 보장이 되죠. 매매업을 위주로 하는 거는 겸업이 안 되지만 이쪽은 좀 겸업이 되죠. 그래서 그냥 부동산 하면서 그냥 월세 관리까지 다 하는 거지 사실.
근데 법인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또 이제 신입 직원분들한테 이런 걸 또 알려드려요. 그럼 나중에 이런 식의 그림이 가장 인상적일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뭐 이렇게 해서 왔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 공인중개사 간판은 간판만 걸어 놓는 거야, 사실. 중개를 한다라기보다는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간판은 유지를 하되, 부동산 관리를 해야 된다. 부동산 관리업을 해야 되고, 임대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틀을 뭔가를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사실 공인중개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 업무는 부동산 관리, 부동산 전속 중개, 그래서 이쪽 관련 위주, 그 다음에 부동산 전대 사업,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대신에 계약서는 써야 되니까 간판은 걸어둔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저희 사무실은 이제 일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중개를 해서 돈 번다는 지금 경기에는 안 되고, 과거에는 뭐 그래도 될 땐 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계산해보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확 와닿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거 체감이 확 오시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제가 공인중개사 시작에다가 올릴 거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안 되겠다. 들으면 안 되겠네요. 나쁜 얘기니까 사실. 제 직업이지만 제 직업을 제가 까고 있는, 제 직업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좀 애매하네요. 지금 제가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쪽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가 월세가 대략 100 초반입니다. 부가세까지 내면 100 중반급까지 올라가고요. 겨울철 인버터 천장형 키면 20만 원 정도 나와요. 여름철 에어컨 키면 10만 원, 15만 원 선. 그리고 사무실 회식 한 달에 저희는 많이 하는 편이라 2번, 3번 잡으면 회식비가 50만 원, 30만 원 기본. 월 평균 회식비 50만 원. 그리고 나도 광고비 내고, 나도 또 손님을 만나고, 나도 기름값 내고 밥값 내고 나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유지를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유지를 하고 있지? 직원이 더 편한데,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는 게 편한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이제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올라온 거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또 얘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왔네. 또 10분, 13분. 아무튼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내년 들어가면 15년 차 들어가는 것 같아요. 15년 차 들어가는데, 모아둔 돈은 뭐 사실 다 까먹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많기는 했어요. 번 돈도 많았고, 사실 모아둔 돈도 많았는데, 뭐 이래저래 뭐 이제 건물 짓는 거 따라다니면서 많이 까먹었고, 뭐 주식 똑같이 남들처럼 해서 좀 많이 날려먹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등락폭이 있는 성격이어서 조금 이제 좀 쓰잘데기 없는 소비를 좀 많이 했었고, 근데 또 이런 거 보면 또 괜찮아요. 머릿속에 지식이 쌓여 있어. 그죠? 부동산이 육체적인 직업은 아니고 지적 재산을 올리는 직업 중에 하나니까 지식이 머리에 되게 많이 쌓여 있거든.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 40부터 50까지 돈 벌면 되지 뭐.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몸만 멀쩡하면 머릿속에 이미 지식은 다 있으니까 벌면 되지. 뭐 또 이런 편안한 생각을 또 해요. 그러면 또 부동산이 일만 배워놓으면 나쁜 직업은 아니다. 사실 또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지를 못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동산이 직업이. 제가 일 배웠을 때 이제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부동산 대표 뭐 이렇게 있죠. 대부분 사무실 내에. 근데 제 선배님들은 자격증은 없었어요. 자격증은 없었는데 지금 자격증을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해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동산 관리 회사로 넘어갔어요. 부동산 관리 회사. 부동산 관리 회사가 이제 약간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 이렇다한 기준점도 없고요. 이렇다한 규제도 없고요. 이렇다한 기본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준점으로 생각하면 스타트업은 아니고 한 50% 정도밖에 자리를 잡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리 회사. 공인중개사는 지금 이 50%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의 150%, 200% 가까이 초과된 직업, 넘어선 직업, 100%만 있어야 되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150%, 200%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게 공인중개사예요. 제가 느끼는. 근데 부동산 관리 회사는 우리나라에 50% 정도밖에 지금 진입병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머지 50%가 공석이다. 이게 더 찼을 때는 사실 포화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50%도 안 될 수도 있겠다. 50% 정도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모르실 거니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건물 관리 회사. 제 선배님들은 부동산 건물 관리 회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이 지금 되셨는데 매출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도 되게 자랑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뼈대 제가 일 배웠던 뼈대에 있는 사무실부터 나오셔서 제 선배까지는 이제 법인 설립으로 지금 이제 연매출이 몇백억 이상이에요. 연매출이 몇백억 이상. 뭐 실질적인 수익은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어느 정도지만 단순 연매출로 계산하면 몇백억 이상. 그럼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높단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 경력이 제 선배가 20년, 제가 14년. 그러면 딱 6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공인중개사 접어버리고 그 선배가 이제 관리회사 하자 이럴 때 관리회사를 차렸어야 된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힘들어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관리회사를 그때 당시 준비를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빨고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뭐 지방권 전부 다 이제 부동산 관리회사라는 게 그렇게까지 틀이 잡혀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업무를 배워보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이 업무를 배워서 나가서 차리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택관리사라는 거랑은 좀 별도예요.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과는 주택관리사 뭐 이거랑은 좀 별개의 부분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공인중개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자,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버틸 방법이 없다. 근데 관리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이 있으니까 이게 유지 베이스가 튼튼하고,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하는 대신 뭔가 딱 한 개만 파고들어서 임대에 대한 어떤 품목을 정해놓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어쩔 수 없죠. 힘들죠. 자, 오늘 주저리 좀 많이 떠드는 영상을 많이 올리네요. 이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해서 그냥 5분짜리로 올려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없어진다, 공인중개사가 좋은 점, 공인중개사가 안 좋은 점, 부동산 관리회사란,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줄여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앞에 설명드렸던 아파트 영상도 한숨만 한 15분 쉬었나? 한숨 15분 쉰 영상 그냥 편집 없이 내보내고 올려보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올리는데 좀 애매하네요, 설명이. 자, 공인중개사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뭐 언제나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가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업무를 배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냥 2년 열심히 공부하면 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업무 자격증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공부, 그 다음에 직원으로서의 공부, 그 다음에 독립해서 공부, 뭐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만 돼 있으면 부동산 업무는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의미 없는 내용 여기까지 올려보고요. 조금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